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영상이냐라고 하면 이 뒤에 보이시는 책에서 좋았던 부분과 제가 그동안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그냥 편하게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2달 동안 누워있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있는데요. 어떤 게 인생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생이 진짜 뭐고 어떤 게 사는 걸까? 어떤 삶을 삶이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단 전 손가락도 굉장히 잘 움직이죠. 그때도 잘 움직였어요. 왜냐면 유튜브를 봤으니까. 그리고 강아지랑 산책도 했어요. 근데 뭔가 살아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사는 게 뭔가 비현실적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살아있다는 게 진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하여튼 정말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물적했기 때문에 스터디도 줄이고 취업 준비도 좀 전만큼 전력을 다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쉬면 나아질 줄 알고 쉬었어요. 근데 또 쉬는 와중에 들었던 생각이 근데 이러다가 진짜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취업 준비를 잠깐 그만둬도 괜찮을까? 내가 다른 애들은 다 고시도 붙고 다 취직도 하고 잘 사는데 나는 계속 이러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내가 몸이 안 일으켜지니까 몸을 강제로라도 일으킬 수 있게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정신과에 갔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병원에 간 건 처음이었는데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제가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그러고 싶어서 간 거였죠. 근데 사실은 그건 불안감의 감정이었던 것 같고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도 사실 계속 누워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서 내가 아프다고 해주길 바랬어. 왜냐면 난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고 누워있을 핑계가 필요했으니까. 근데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ADHD래. 그렇구나. 그래,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전 사실 제가 그렇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뭔가 진짜 확인받은 느낌? 그래서 약을 주겠대요. 그래서 약을 먹어봤어요. 웬걸? 약을 먹었는데 그 먹은 날 심장도 너무 빨리 뛰고 입도 너무 마르고 그러고 결정적으로 그날 저녁에 친구들이랑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엄청나게 공허함과 울적함이 몰려오면서 눈물이 엄청 나고 하여튼 이상했어. 그래서 저 너무 슬퍼져서 이 약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이 용량을 조절해 줄 테니까 오라고 했지만 전 다시 안 갔어요. 왜냐면 그 의사 선생님 상담하는 태도가 나한테 좀 별로기도 했고 왜냐면 그 선생님이 되게 나를 못 믿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이게 갑자기 집중이 되고 이러는 건 아니구나. 그날 저는 여전히 지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먹어본 또 다른 날에는 다시 몸에 다시 기운이 쭉 빠져서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역시 약간 열의를 찾아주는 건 정신과 약이 아니었다. 그래서 역시 약이 필요한 게 아니군. 이렇게 하고 원래 결심했던 대로 하고 싶은 걸 해보자. 근데 전에 사실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 은연 중에는 이제 취준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힘들다의 감정이 더 컸었고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사소하게 하고 싶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피펌을 하고 싶다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했고요. 지금 머리 안 감아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평소에 스터디 하느라 막 평일에 놀고 이런 걸 잘 안 했었는데 서울 가서 놀아도 보고 그리고 단기 알바도 나갔었고 그리고 지금은 카페 알바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알바는 일하다 잘렸어요, 심지어. 근데 어쨌든 카페 알바를 고등학교 때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 그러니까 막상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닌 일들이 많다. 제가 앞에서 잘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못하면 잘릴 수도 있고 그리고 레시피도 카페 알바도 외우는 게 처음에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막상 하니까 또 내가 적응을 해서 익숙해져서 여전히 실수를 조금씩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는 있구나.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고 뭔가 못할 것 같고 그랬는데 또 하다 보면 되는 것도 있고 했는데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 동안 그럼 하고 싶은 걸 왜 안 했냐? 예를 들어서 카페 알바 같은 거는 남의 말을 조금 너무 믿은 경향이 있다. 이것조차도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지. 그만큼 간절하게.
어떤 말이냐면 그 알바 구할 때 어른들 뭐 주변 선배 인생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같은 돈을 받을 거면 그냥 그 적당한 일을 하는 가장 쉬운 곳에 가라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맞고 현실적인 말이고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편한 알바 위주로 찾아다녔어요. 근데 뭔가 지금 돌이켜봤을 때 카페 알바도 하면 재밌어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그런 말들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해보니까 몸이 힘들긴 해도 나한테 또 되게 재밌고 잘 맞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책도 중간에 읽었었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도서관 책을 반납했는데 밀리의 서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에서 읽어볼게요. 스포가 혹시 싫으신 분들은 잠깐 이렇게 스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타임라인을 적어놓을게요. 어쨌든 여기 암과 함이라는 파트에 나오는 글인데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사랑하느라 바쁜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의 근거나 방식이 어떠한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살지 않는 자가 삶이 무엇인지 묻는다.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다.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해도 정의되지 않는 것이 신이고 삶이고 사랑이기 때문이다. 형배는 자기가 물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물 밖에서 물의 성분과 성질을 따지는 연구자와 진배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의와 영석은 물 안에 있었다. 그들이야말로 사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이들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다. 물속에 들어가 물의 파동에 몸을 맡긴 사람은 물 밖의 조건들과 상태에 연연하지 않는다. 있는데요.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좋아서 배경화면도 해놨어요. 2시가 넘었네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책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형석이라는 애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형석이라는 애가 아니지 형배라는 애가 약간 사랑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건데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는데 아빠가 바람이 나서 나가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슬퍼하는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 아마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항상 뭔가 알고는 싶지만 뭔가 두렵고 내가 하기는 좀 그렇고 상처받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누가 나한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이라는 애가 나한테 호감 표현을 했는데도 그냥 나는 그걸 받아주지 않고 그냥 쳐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선이가 떠나고 나서 깨달았던 건 나 선이를 좋아할지도 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이를 갑자기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떨어졌던 기간 사이에 선이는 영석이라는 애랑 엄청 진한 불타는 아주 백현과 현지 같은 진짜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불타는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책에서 그 빗대 그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삶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뭔가 밖에서 이렇게 관찰만 하고 뭔가 생각만 하고 이러다 보면 답이 어차피 안 나오고 그냥 해봐야 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쓰면 또 작가들이 아니죠. 여기서 기깔난 또 비유를 넣어줍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그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물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수영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재밌는 거야. 그래서 노는 데만 몰두하지 막 물이 어떻고 저떻고 물의 원소가 어떻고 구성 뭐가 어떻고 오늘 락스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서 뭔가 물이 뭔가 뭘로 구성돼 있고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물 밖에서 있는 연구원들이라는 거죠.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서서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건 저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연구원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보고 어떻게 느꼈겠어요? 내가 그동안 연구원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해보면 아는 건데 막상 해봤을 때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막상 해봤더니 힘들지만 나랑 잘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진짜 해봐야 다 아는 것들인데 그동안 남의 말도 듣고 두렵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약간 하는 걸 미뤄왔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인생도 풍덩 들어가다 보면 온도, 습도, 촉감, 어쩌고저쩌고 느낌,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아하, 그렇군. 제 인생과 오버랩이 되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단기 알바도 하고 물론 엄청 열심히 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이 이불 밖에서 나오려고. 축구장 경험 알바를 갔는데 국가대표 경기만 전 봤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스포츠 경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저는 이제 동네 구장 같은 데 간 건데 그 동네 구장에 갔는데도 그 사실 안 유명한 사람들인 건데 이렇게 막 죄송하지만 저는 몰랐으니까. 근데 갔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북도 가져와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도 되게 열심히 뛰셔. 몰랐어 근데. 제가 동네 산책하고 그럴 동안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원래 그러고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또 누가 안 알아봐주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박수를 나를 위해 쳐주는 사람이 소수지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더랍니다. 그래서 조명이 꺼져서 다시 켜고 왔는데 그리고 주방 알바를 하면서 4시간이라고 딱 잘리긴 했지만 어쩐지 나 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 아방수처럼 버텨보려고 했어. 근데 잘렸어요. 근데 그냥 그거 일하면서는 제가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저는 요리를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 밥 정도 할 정도는 되거든요. 요리를 좋아하고 김치찌개, 제육볶음 요새 레시피 다 잘 나오니까 저는 나름 요리 잘한다 생각했는데 또 이제 파는 음식을 만드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파프리카를 써는데 제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썬 거예요. 부득이하게 볼펜으로 대체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나를 이렇게 잡고 썰어야 안 다치네? 내가 몰랐네 이걸. 집에서 쌀 때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뭐 음식점에서 고리를 볶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그걸 알려주셨는데 사장님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 건 모양도 안 예쁘고 20번, 30번 연습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 난 내 스스로 좀 나름 똘똘하다 생각했는데 나는 파프리카도 못 써는 인간이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파프리카 써는 게 인생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카페 알바를 해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내가 커피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잘해보고 싶고 스팀도 막 연습하고 싶고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어. 역시 그런 예전에도 관심 있고 좋아했었던 거는 늙어서도 관심이 있나 봐요. 저 10년 전에도 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지금 하고 싶은 거 보니까 사람은 크게 바뀌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인생이 뭘까? 이거에 정의를 하긴 정말 어렵지만 선생님도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승우 선생님도. 그치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뭔가를 했을 때 나랑 삶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훨씬 많아지는구나. 그리고 다들 모르는데 그냥 해보면서 다들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연구원처럼 팔짱 딱 끼고 저기 멀리서 저건 쉬울까 어려울까 나는 실패할까 성공할까 재고 따지기보다는 그냥 인생은 그냥 하는 거다 라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남이 보기에 대단한 경험이 아니어도 나한테는 의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뜻밖의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ADHD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 주문이 확확 들어오는데 그걸 쳐내는 약간 쾌감이 약간 있거든요. 멀티하면서 뭐 음료 만들다, 베이스 만들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나쁘지 않아. 재밌었어요. 물론 20대 후반이 다 되어가는데 나만 정규직이 아니고 심지어 알바를 한다는 게 스스로 굉장히 창피해. 근데 남을 볼 때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새 막 릴스에 그런 거 많이 뜨더만요. 알바하는 모살. 근데 그런 거 볼 때 전 다 대단하다 생각해요. 어쨌든 자기 1인분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건데 누가 그 사람을 뭐라 해. 나한텐 그게 안 돼, 잘. 근데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건 너무너무 뭔가 부끄러워. 그래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친구들이랑 연락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너무 창피해서. 첫 퇴근날 엉엉 울면서 집에 갔어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지금 재밌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아니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지금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뭔 말이야. 하여튼 저라고 뭐 나는 대단히 강해 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그래도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좀 더 그동안 진짜 재고 따지느라 못했던 거. 멀리서 진짜 연구원처럼 탐구만 했던 거. 인생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냥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찾아서 취준 말고 더 다양한 거를 어떻게 실현해볼까 이런 상상을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죽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진짜 되겠죠. 근데 이 삶은 내가 다 살아내야 된다는 게 조금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질문은 첫 번째, 하고 싶었던 게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생애 읽어보셨는지, 저 문장 기억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었고, 세 번째는 저랑 앞서 제가 던졌던 인생이 뭘까, 이런 내가 사는 게 진짜 사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침대에 누워서 나만 이런 건지 계속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모르겠어. 어떻게든 될까? 근데 취준에 할 때 어떤 지난 3년보다 지난 2달이 어쩌면 더 밀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하고 싶은 일과 궁금했던 일이 있으면 한 번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범법행위 제외? 안 돼요. 나중에 생각했을 때 제가 관짝이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돼서 이거 하고 싶었는데 나 카페 알바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죽는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별론 거야. 그래서 해보기로 한 거고 실제로 하고 있고 했더니 괜찮았다. 앞에서 물어본 거는 진짜 다 진심이거든요. 왜냐면 전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물어보려고 사실 만든 채널이에요. 사람 이렇게 붙잡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뭔가 하니까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인생이 뭔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갑자기 물어보기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채널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알아요. 댓글 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데요. 댓글을 달게 되면 내가 쓴 이제 워딩이 다시 보이게 되고 남한테 어떻게 비칠지도 약간 걱정되고 내 프로필이 어디 기록에 남는다는 거 자체가 부담이고 내가 채널에 몇 번 댓글 달았는지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댓글 달기가 꺼려지는데 나중에는 저는 이런 분들 생각이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조차도 남기기 좀 그렇지만 늘 그런 사람들도 하고 싶은 말은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글 폼 같은 걸 파가지고 아니면 구글 독스라도 파서 이제 거기다 적어달라고 하고 익명으로 그리고 그걸 제가 읽는 컨텐츠도 하고 싶어요. 질문이 생기면 한번 그런 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말이 길었는데 여튼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를 해보셔라 하는 응원을 하고 싶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영상 자주 올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